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죠. 아마 그런 부분에 별 관심이 없을 텐데 거기에도 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대비되는 거죠. 여야 모두가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그 위성정당에 대해서 모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특히 한동훈과 이재명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이름은 국민의 미래죠.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거의 그냥 그 당이 그 당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장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23일에 창당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뭐 흔히 뭐 통합비례정당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름이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이름을 써도 되느냐라고 얘기한 게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진짜 아주 똑같죠? 당이냐 연합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에다가 그런 명칭 써도 된다. 왜냐하면 유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유사하지 않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유사 명칭이냐 아니냐. 저는 제 눈에는 유사 명칭으로 보이거든요. 당과 연합만 다른데 그런데 선관위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의 차원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는 3월 3일 며칠 뒤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창당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창당과 함께 이 당이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입니다. 라는 걸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권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찍어야 되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역구를 국민의힘 찍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미래가 이게 그 위성정당이지 거길 찍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민주당 지역구 찍고 또 민주당 찍으려니까 없다. 더불어민주연합 이건가? 그래서 거기 찍고 이제 홍보전에 돌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은 되는데 이재명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88조에 보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았죠.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다른 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다른 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뚜렷한 차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미래를 찍어주십시오 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23일에 국민의 미래 창당대회에 참석해서 불출마 이유 중에는 선거운동으로 승리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자기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 얘기를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때거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거는 2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는 그 훨씬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선택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4년 전에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위성정당이 4년 전에 처음으로 나왔었는데 이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에 불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정당 후보들하고 같이 선거운동하러 다닐 수가 있었고 그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서울 종로에 출마했었죠. 그러니까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유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거꾸로 됐다. 이런 거고요.
이런 거 보면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팩트 체크를 4년 전의 상황에 대한 팩트 체크를 잘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미래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미래 당직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요것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 미래가, 이 위성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당헌당규에 보면 당대표는 당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당대표가 되려면 국민의 미래의 당원이어야 합니다. 근데 정당법도 42조에 보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은 하나여야 됩니다. 복수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미래의 대표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 대표가 되려면 당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 복수 당적이 되니까 이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 다만 이런 건 있죠. 국민의 미래에서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선거대책위원장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는 반드시 당적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국민의 미래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뭐 밀어넣기 같은 거 이런 거 배제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본인이 직접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뭐 이런 걸 맡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면 뭐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리저리 비례 순번 정하고 누구를 비례대표로 하고 이것까지도 다 관할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두 개 정당의 대표를 역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 별로 자연스럽지 못하게 비칠 가능성은 있거든요. 혼자 다 말아먹는다,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대단히 높은 거죠. 물론 혼자 못하죠. 뭐 지금 국민의힘 공천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돌고 돌아서 조금 완화된 윤심 공천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단수 공천되거나 결과적으로 다 공천이 되는, 일부 용산 대통령실의 행정관들만 뭐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뭐 이래서 현역 불패 얘기를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걸 제외하면 뭐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다 단수 공천됐죠. 그것도 여당의 양지라는 곳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이 간 경기 용인갑 양지입니다. 직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 민주당 계열의 180석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당선된 곳입니다. 얼마나 양지면 그랬을까. 뭐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이 연 3선을 한 부산에서는 가장 좋은 국민의힘 양지 지역구다. 이런 곳에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실세가 다 단수 공천을 받았다. 더군다나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친윤 다 단수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의원만 화살을 맞았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남이나 영남 일부 지역을 아마 국민추천제라는 걸 도입해서 이 친윤 윤심 공천이라는 부분을 조금 희석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윤심 공천의 공격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희석하는 방법의 하나로 강남이나, 근데 문제는 강남도 서초갑 이런 데는 또 뺐더군요. 서초갑은 이미 단수 공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뭔가 이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뭐 그 비판은 한동훈 위원장이 감수하면서 선거에 임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민주당이 워낙 공천 대란이
벌어진 상황이니까 아마 국민의힘의 약간의 공천 흠집 정도는 별로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선거는 상대적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 정당들도 이제 뭐 출범했거나 뭐 곧 출범하거나, 그런데 그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인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